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일하고 사느라 바빠서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제게 좋은 인연이 찾아온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 거 보면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사귀고 결혼 약속을 한다고 해도 결국 깨지고 안 되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한 6년쯤 된 일인데요. 제가 참 많이 좋아했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약속을 한 후부터 전에 어떤 남자 부모님의 선을 넘는 언행들과 남자의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이 보였고 결국 저는 파혼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안 한 게 천운이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크게 상처받고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맹세까지 했던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과는 처음 사귈 때부터 제가 훨씬 더 좋아했고 그랬기에 많은 걸 그 사람한테 맞춰주곤 했어요. 이런 행동을 하면 남자가 좋아할까? 이런 걸 사주면 남자가 기뻐할까? 혹시 오늘 내가 무심코 한 말에 기분 나빴으면 어쩌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말에 들어맞는 경우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게 남자 행동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했네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가 저희 집을 와서 인사를 하는데도 혹시 우리 부모님을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했죠.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예비시댁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 보면서부터였어요. 거기에 더해 남자까지 저를 너무 우습게 안다는 걸 깨달았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인지 정말 미련 하나 안 남더라고요. 남자와 사귈 때의 저는 어느 음식 체인점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 취향의 대중 레스토랑이었는데 사실 제 꿈은 따로 있어서 틈이 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제 일에 관한 시장 조사도 하고 있었죠. 겉보기에 대단히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었고 집도 그다지 오를 기미가 없는 동네에 연식 있는 아파트였고요. 제 월급도 또래에 비해 많이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알뜰하게 산다고 저금도 하고 그 외에 결혼 자금도 열심히 모아두었죠. 남자는 학벌도 괜찮고 회사도 그닥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대기업의 자회사격인 강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많이 나았던 건 사실이에요. 저와 동갑이었고 사회생활은 저보다 늦었지만 자리는 저보다 빨리 잡았던 거죠. 남자는 결혼 약속을 한 다음부터 저한테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결혼 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우리 부모님도 노후자금 모아놓은 거 그렇게 많은 편 아니라서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시네. 그건 감안하고 준비하라고. 너네 집도 너한테 쓸 돈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 집에 섭섭해하지는 마.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는 저와 깨질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제가 남자한테 물어봤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나 싶어요. 근데 너네 부모님 예단 같은 거 마음에 안 드시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양쪽 집이 똑같이 결혼에 돈을 보태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명품이나 고급 혼수집에서 한 거 아니면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어른들이야 다른 사람들 눈도 많이 신경 쓰고 친척들끼리 체면도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네가 잘 말씀드려. 나도 혹시 니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 잘 드릴게.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뜸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제 와서 니네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좀 힘들 것 같아. 물론 내 인생이고 내가 결혼하는 거니까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계속 반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영호 넌 니네 부모님이 나 반대하셔도 끝까지 설득은 안 하겠다는 거네? 맞아? 나 좀 섭섭하려 그런다. 우리가 사귄 기간이 얼마인데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결혼 힘들다는 말을 해? 진짜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미애 너 엄마랑 형 여러 번 만났잖아. 그때마다 너 싫은 티 내셨어? 아니잖아. 그랬으면 나도 결혼 많이 고민해봤겠지. 저는 이상하게 남자의 말이 냉정하게 들렸고 저보다는 자기 가족들 생각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게 영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어요. 저는 남자한테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정말 사랑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 영호 너도 그랬잖아. 내 인생이고 내가 하는 결혼이라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준 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설득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도 난 할 것 같아. 결국엔 가족들도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해보고 고민한다거나 나와의 결혼 접는다면 나도 됐어. 내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겠지. 어떻게 결혼까지 간다고 해도 무슨 일 조금만 생기면 사내 못 사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 믿고 어떻게 결혼해? 난 우리 집에서 널 반대 안 하니까 그냥 해본 말이야. 말이 그렇다고. 아휴, 뭐 말을 못하겠다. 라며 저를 유난 떠는 사람 마냥 대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인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전부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멋대로 제 상상을 더해버려서 그저 좋게만 봤었네요. 제가 저렇게 그 남자 말에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도 사귀면서 그때가 처음이라 남자도 좀 놀라더라고요. 20대의 4년을 같이 보내며 서로의 앞날을 격려하고 같이 30대에 접어들며 쌓아온 시간들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의 본심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집에서 저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고요. 아무튼 저와 남자가 결혼 약속을 하고 남자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자 집에 갈 차례가 됐는데 자꾸 꾸물거리더라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시간 잡자. 정확한 건 아니고 시간만 잡자는 거야. 이번 주도 좀 어렵겠는데 다음 달 말쯤으로 할까? 나 요즘 바쁘니까 이 시기 좀 지나고 다시 얘기하자. 계속 이렇게 미루는 게 아무래도 핑계 같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뭐야, 네가 우리 집 인사 오고 2달이 지났어. 그냥 양가 인사만 하러 가는 게 이렇게 시간 걸릴 일이야?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말해. 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 아, 진짜 내가 좀 바빠. 바쁜 것도 사실이고. 근데 부모님이 아마 널 그냥 내 이성 친구로 생각했나 봐. 결혼 상대로 인사 올 거라고 하니까 자꾸 미루시네. 그렇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빨리 날짜 잡자고 할 테니까 좀 있어봐. 내가 그냥 친구로는 괜찮은데 네 결혼 상대로는 안 좋아하신다는 거지? 원래 그런 내색 있으셨어? 부모님은 내가 너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인사드리러 온다니까. 부모님도 당황하실 수 있잖아. 그건 네가 좀 이해해라. 아무튼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넌 그렇게 알고 있어. 결혼 상대로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기분도 안 좋았고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냥 친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잘하셨고 결혼하는 건 싫다고 하셨다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뭘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실지 생각해 보다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당시에 제 처지나 저희 집 사정을 보아도 현실적으로 남자보다는 처지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비하하고 다 제 탓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 집에 잘 보여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남자 부모님한테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시댁에서 좋아한다는 걸 보고 머리 모양도 바꾸고 옷도 새로 사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비싼 건강식품에 한우 선물 세트까지 준비해놓고 남자한테서 연락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갔던 예비시댁 인사는 제가 현관 안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냉대로 시작했어요. 남자 아버지는 친구 만나러 갔다고 아예 집에 계시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엄마, 얼른 나와. 미애 왔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간다, 나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왔다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저는 몇 번이나 남자 어머니를 봤지만 그날처럼 신경질적이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는 처음 대하는 거였어요. 남자 어머니는 제가 선물을 놓으며 정중히 인사드리는 내내 팔짱을 끼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계속 옆에서 쿡쿡 찌르자 그제야 저를 보고는 이러더라고요. 미애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영호랑 네가 가당키나 해? 네가 학벌이 좋아 직업이 좋아? 얘가 철이 없어서 결혼하자고 하면 너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니 이렇게 인사까지 와서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엄마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자 남자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래 엄마. 인사 온 사람 무한하게 무슨 태도야.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아빠는 있지도 않은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고 인사 오라고 했으면 그만큼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싫다고 이렇게 대놓고 할 말 다 하면 어쩌자는 건데. 전 사실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저 때문에 억지로 인사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대접 받자고 너 그렇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느라 몇십 년 고생한 거 아니다. 너나 형한테 대단한 효도 받자는 것도 아니야. 그럴 생각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고생한 보람은 있다고 생각할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학벌이 없으면 공무원 같은 철밥통은 데려와야지. 뭐? 애들 가는 레스토랑 매니저? 그게 다 뭐냐? 내가 어릴 때 너 레스토랑 가서 투정 부리면 뭐라 그랬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가리키면서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넌 지금 그런 사람을 나한테 며느리로 맞으라고 데려온 거야. 이게 무슨 집안망신이야. 엄마, 미애 레스토랑도 큰 체인이고 거기도 정규직이야. 미애보다 못한 데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을 해? 아, 난 몰라. 네가 자꾸 시간 잡는다느니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 얼마나 속상하면 네 아빠는 거짓말까지 하고 나왔겠어? 너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해서 좋았던 거 있어? 다 손이 봤잖아. 하물며 결혼은 어떨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끝까지 안 만난다고 하지. 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너한테만 말해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랬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랬겠니? 미애야, 네가 이해해야 돼. 네가 엄마라면 너 같은 며느리 좋다고 하겠니? 결혼했다 쳐. 네 동생 아직 취직 못했다며. 잘못해서 너 레스토랑 잘리고 나면 내 아들 번 돈으로 네 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될 판인데 그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고. 저는 정말 한껏 준비하고 간 인사자리에서 너무 센 말들을 듣고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 어머니 하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눈앞이 하얘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 무안함과 수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그날 따라오는 남자한테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는 혼자서 한참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을 자꾸 미루는 걸 보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예상하고 있었지만 면전에서 저런 말들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저는 며칠 동안 남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고심하고 또 고심했어요. 그 남자만 제 일이라고 생각하며 늘 맞춰주던 나날들. 인사를 가기 전 남자와 부모님이 싫다고 할까봐
좋다고 할 만한 것들로 맞춰보려고 했던 노력들. 남자 부모님 눈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 아들 아깝다는 생각뿐이었던 거죠. 저와 제 직업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말들에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동생은 노는 것도 아니었고 지방에서 절친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을 했고 남자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영호, 전에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면 그런 결혼 못한댔지? 지금이 딱 그렇지 않아? 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갈 각오는 돼 있어. 근데 그 각오 나만 하면 뭐해? 너 그날 니네 엄마 앞에서 내 편 하나도 들지 않았어. 어쨌든 만나기로 했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였지.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런 대접 받는 줄도 모르고 너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셨는데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너 이 결혼 니네 부모님이 계속 이러면 안 할 거지? 그런 거면 지금 말해. 나도 마음 정리하게. 야, 일단 사람 말 좀 듣고서 말해. 안 그래도 부모님이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다고 너 다시 부르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그러셨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인사하러 가서는 확실히 점수 딸 수 있게 준비 잘해서 가자. 니네 부모님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셨다고? 너무 갑작스러운데? 미안해 하신다니 뭐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데 그렇게 완강하시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신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한마디 하신 거래. 네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 알면 니네 부모님 나한테 해주신 것보다 너 더 잘해주실 거야. 우리 엄마가 나랑 형 좋은 대학 보낸 거에 자부심이 좀 세셔. 어른들 그럴 수 있잖아. 네가 이해 좀 해주라. 응?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 엄마가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가방과 아빠가 좋아할 만한 위스키를 알려주더라고요. 또 그날 자기네 형네 부부도 온다고 두 사람한테는 지갑 세트를 선물하면 좋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코치를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준비를 다 했죠. 정말 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비싼 거 사드려 본 적 없는데 속으로 덜덜 떨면서 결제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순진하게도 남자의 그런 조언으로 그 집 가족들한테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게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까지 알게 됐고요. 그 집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저는 남자가 잘 설득해줘서 남자 부모님이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선물을 전부 준비해서 갔던 거고요. 정말이지 그날 그 가족이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남자 본가에 갔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 형네 부부도 와 있었고 저 빼고 완전 잔치 분위기 제대로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죠? 그런 가운데 제가 등장했는데 어땠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뭔데 여기에 온 거지?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남자 가족 전부 다 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차분히 인사를 하며 남자 부모님한테 갔어요.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 선물을 다시 준비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 형이라는 사람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뭐야,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거야? 영호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남자 부모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했고 그 사람 형수라는 사람마저 저를 무슨 동냥이라도 하러 온 사람 보듯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로 훑어보며 지나갔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거실 한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남자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 다 있는데 대놓고 남자를 부르기도 뭐해서 조심스레 남자 방 쪽으로 가려는데 남자 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예, 됐다. 내가 얘기할게. 뭐가 잘못 전해진 모양인데 오늘 이 자리는 너 보자고 모인 게 아니야.
지금 영호 방에 영호 여자친구 있거든. 그 여자가 우리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모인 거니까 이만 너는 가져와야겠다. 선물 가져온 건 거기 놓고 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제가 왔는데 여자친구라뇨. 그렇게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남자 형하고 형수가 킥킥거리며 저를 비웃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남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른 정리하고 자기 다시 부르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였어요. 남자 형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보더니 미애씨, 우리 영호 다른 여자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애씨도 영호 정리해요. 구질구질하게 질척대지 말고요. 각자 제 갈 길 갑시다. 네? 그러자 형수란 여자는 일부러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으면서 정말 무슨 여자가 저렇게 자존심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언하고 기가 막혀서 정말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거기다가 남자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호 여자친구가 중학교 교사란다. 사람은 자기랑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영호가 뭐가 부족해서 너처럼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는 애를 만나야겠냐고. 1년 좀 넘게 만난 사이긴 한데 네가 그렇게 끈질기게 굴었다며? 사실 그동안 저 아가씨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영호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저렇게 인사하러 온 것 봐라. 이게 다 짝이고 연이 되려니 너 나가 떨어지라고 이런 날 인사 온 거 아니겠어?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남자가 말했던 애매한 말들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고 이런 말 저런 말 던졌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제 마음이 180도 확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방을 향해서 남자 들으라고 목청껏 외쳤어요. 야, 김영호, 네가 그래도 나랑 사귄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 한때는 결혼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것도 마지막에는 날 뜯어먹으려고 니네 가족 선물까지 준비하게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가 부모님 설득 못할 것 같으면 말하라고. 근데 너 저 여자랑 나 양쪽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거였네. 내가 너란 인간 말을 정말 잘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봤어. 그래, 이렇게 정 확 떨어지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미련 한 방울 안 남길 수 있어서 땡큐다. 그리고 거기 계신 여자분, 저 영호하고 6년 사귀었어요. 6년 사귄 여자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이상한 것 같으세요? 그럼 어디 계속 사귀다가 당해보시든가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건지 그 집 식구들은 당황해서 제 입을 손으로 막으려고 했고 저는 제 입을 가린 그놈 형수 손가락을 꽉 깨물어 버렸어요. 치워요.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들기라도 하면 진짜 난장판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어머 세상에, 저게 아주 이제야치 본색을 드러내네. 전현하고 결혼했으면 우리 영호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라는 남자 어머니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확 뺏어버렸어요. 위스키도 남자 형네 지갑 세트도 전부 뺏어버렸죠. 그랬더니 저보고 억세다, 사납다, 교양머리 없다 욕을 하느라 난리더군요. 그렇게 시끌시끌해지자 그제야 남자가 나오더군요. 너 뭐야? 왜 내 전화 안 받아?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잖아. 너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큰 소리야? 뭐? 내가 너랑 6년을 사귀어? 네가 날 쫓아다녔겠지. 내 인생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남자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뺨따기를 날려줬어요. 어머, 우리 영호 어떡해? 저 독한 년. 그러니까 엄마가 저런 년 빨리 떼어내랬잖아. 아, 네. 저기 저 방에 있는 중학교 선생이란 사람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 엄마가 난리를 치고 가족들이 뒤에서 제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집 현관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밤 남자는 저한테 문자로 이러더군요. 찌질하게 선물을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가냐? 진짜 내가 너 같은 여자 다시 만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솔직히 넌 무슨 배짱으로 나처럼 너보다 좋은 조건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한 건데? 진짜 도둑놈 심보야 그거. 네가 감히 나한테 도둑놈 심보 그런 말을 해? 야, 네 조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조건 남자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으면 너 따위한테 그 많은 시간 바치지도 않았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 아무튼 마지막에 이렇게 너란 인간 싹 뒤집어 다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 나야말로 결혼 깨진 거 축하해야 될 일이네. 그렇게 저와 남자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됐고 다시는 문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동안 제 눈치가 이상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셨던 건지 제가 결혼 안 할 거라고 하자 그냥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하다가도 소리가 지르고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어요. 몸은 아픈데 열불이 터질 것 같아 이상한 증세도 왔고요. 한의원에 갔더니 저보고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고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한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현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몇 달간 남자와 그 집 식구들 때문에 혼자 속으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던 시간들이 허무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나를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예전부터 꿈꿨던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사 다니고 남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제가 따로 공부하고 돈도 모아뒀던 그 일이요. 그건 동생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일과도 연관이 있어서 동생을 찾아가서 의논을 했어요. 동생은 향수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고요. 마침 동생의 사무실을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던 참이라 저는 동생의 회사에 화장품 파트로 개발을 하고 상품을 내기로 합의를 봤어요. 이미 많은 신용을 쌓아둔 동생 덕에 투자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제가 모은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테스트를 통과하고 좋은 품질이라는 인증까지 받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고 3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가 만드는 몇 가지 화장품도 있었지만 기존의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만들게 된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향 좋고 보습력을 갖춘 세정제도 개발했고 제 월급은 이전에 제가 받던 연봉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 됐어요. 그렇게 사업은 계속 성장해 나갔고 저는 이사를 해서 부모님과 함께 넓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차도 새 걸로 바꿔드렸고요. 누나, 차는 내가 사드려도 되는데 그랬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큰 건 내가 해드려야지. 너는 그냥 부모님 여행 가고 싶은데 보내드리고 갖고 싶어하는 거 사드려. 여유가 생기니 동생과도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싶어 참 뿌듯하고 보람있더라고요. 제가 파혼한 남자와 그 집 식구들만 미워하면서 세월을 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 한의사 선생님 말이 이런 건가 싶어 저는 다시금 그 말을 새겼답니다. 그래도 다시 남자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도 화 때문인 것 같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자부심을 느끼며 제 일을 하기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남자는 저보다 매출도 좋은 업체 대표이면서도 거드름도 피우지 않고 매일 활기차게 살더라고요. 남자와 저는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1년 정도 만난 후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까지 했어요. 가족 인사에 트라우마가 있던 저는 그 사람 가족을 만나고 그런 건 완전히 싹 사라지게 되었죠. 그만큼 정말 교양 있고 소탈한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쇼핑몰에 저희 제품 체크를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인간을 만났지 뭐겠어요. 바로 파혼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제 스케줄을 알아내서 쇼핑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였어요. 5년 만에 만난 그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왜 저 남자한테 그렇게 전전긍긍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안 했는지 40도 안 된 나이에 배도 나오고 살이 붓기 시작하더군요. 미애, 오랜만이다. 너 잘 지내고 있단 말 듣고 왔어. 사업 되게 잘 된다며? 우리 동창 중 하나가 너 동생 알더라고. 그래서 소식 듣고 정말 반갑고 나까지 뿌듯하더라. 제 소식에 김영호 씨가 뿌듯할 이유가 있어요? 아, 왜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좋으면서. 나도 네가 들으면 좋아할 만한 소식 갖고 왔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요. 저 바쁘니까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가족끼리는 얘기가 다 됐거든. 드디어 우리 결혼 허락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혼국계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너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지 다 알아.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 되고 나니 좋은 날이 오잖아. 너 그동안 일만 했을 텐데 이제 나랑 결혼하고 인생 즐길 줄도 알면서 살아야지.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좋지 너도? 엄마가 너랑 이제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내일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 어때? 형네도 바쁜 일 미루고 온다고 했어. 김용호 씨는 자기가 한 말하고 행동도 잊었나 봐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양다리 걸치고 간 보면서 다른 여자로 갈아탄 거 본인인 거 몰라요? 에이 뭐 또 다 지난 일 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말하면 진짜 한 대 친다.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더라고요. 보나마나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지들끼리 뭔 꿍꿍이를 꾸몄나 본데 니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본 줄 아니? 이러고 온 거 보니 그 여자하고도 잘 안 됐나 보네. 하긴 너 같은 인간한테 잘했던 호구는 나 하나로 족하지. 다 됐고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제발 좀 꺼져라. 응? 뭐? 결혼? 이것들이 정말 단체로 돌았나 봐. 이제 와서 감히 누구한테 결혼 말을 들이대? 너 근데 내 얘기 반만 듣고 다 못 들었나 봐? 나 결혼했어. 벌써 2달 돼가는데? 그 얘긴 어쩌자고 못 들은 거야? 야, 결혼이라니 네가? 네가 날 잊고 결혼했다고? 너 정말 화 많이 났구나.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나 그때 집에 왔던 여자랑은 진작에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튕기는 거 그만해. 화 풀라고. 저는 제 휴대폰 잠금 화면인 저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자는 보고도 믿지 않는지 고개만 흔들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래? 나한테 그렇게 잘해놓고 나를 잊어? 말이 돼? 야, 김영호, 넌 대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야? 내가 너랑 니네 그 썩어 빠질 집에 고마운 게 있다면 결혼 안 하고 나 정신 차리게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반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저는 그러고서 남자를 있는 힘껏 밀었죠. 정신이 없는지 뒤로 넘어지더군요. 내 남편 나보다 더 큰 회사 대표고 너보다 훨씬 잘 나가. 그런데 너보다 인격도 더 훌륭해. 걔가 미쳤다고 너처럼 찌질하게 양다리나 걸치고 여자들 간이나 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는 여자만 찾는 니네 집안 인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냐? 너랑 니네 식구들 나 레스토랑 매니저라고 우습게 봤지? 지금 네 모습을 봐. 이게 어디 30대 모습이니? 요즘 그러고 관리 안 하고 사는 30대가 어디 있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너도 정신 차려. 제 말에 그 인간은 더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서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나 찾아오고 내 스케줄 알아내면 그때 너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헤어진 지 5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진상 부린다고. 너 그거 스토킹이야. 알아? 제가 무섭게 말하자 남자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휘청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제가 그 집 식구들한테 모욕당하고 나오던 게 떠올라 울컥했지만 한편으로 시원하더라고요. 그저 내일에 집중하고 모든 것에 선의를 갖고 살다 보니 이렇게 갚을 날도 오는구나 하며 그날은 좀 울었네요.
그 후로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딱 한 번 제가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그 인간을 본 적이 있긴 하네요. 제가 저보다 잘난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말이 진짜인지 몰래 확인하러 온 것 같아서 아주 가소롭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까지 그 인간과 그 가족 일은 전혀 모르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인간 집에서 수모를 당하고 결혼도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화를 삼키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어쩌면 그 일은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인생의 처방약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보다 못해 보인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으면 저는 아마 평생 남편 눈치나 보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보니 그 끔찍한 기억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좋은 일도 많이 많이 생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